시니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유, 바로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달걀 아니면 두부, 닭가슴살? 사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조된 해산물들, 황태와 건오징어, 건새우와 멸치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들은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무게로 비교하면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닭가슴살은 100g에 단백질이 23g 정도 들어있고 두부 한 모는 20g쯤 되지요. 황태는 100g에 단백질이 무려 70g 가까이 들어있고 멸치나 건새우도 60g 정도가 들어있으니 그야말로 천연 단백질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좋은 건 이들이 단백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황태는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몸을 가볍게 일으켜 세우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 옛날부터 황태국, 멸치볶음, 새우젓 같은 음식이 밥상에 자주 올랐던 건 단순한 맛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든든히 지켜주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저녁 따끈한 황태국 한 그릇, 고소한 멸치볶음 한 숟가락, 그리고 달걀 하나만 곁들여도 우리의 몸은 내일 더 가볍고 더 힘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거창한 보충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식탁 위에 매일 놓여있는 친숙한 음식 속에 숨어있는 가장 든든한 친구인 것이지요. 여러분, 단백질을 챙기는 건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스스로의 삶을 품위 있게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밥상에서 단백질 반찬을 조금 더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단백질 보물, 황태를 더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황태국, 속을 따뜻하게 덮어주면서 단백질 보충까지 딱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단백질 보물, 황태를 더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황태국, 속을 따뜻하게 덮어주면서 단백질 보충까지 딱 좋습니다. 먼저 황태채를 흐르는 찬물에 먼지만 털어내듯이 씻은 후 꼭 짜서 준비합니다. 오래 불리면 맛이 빠져버리니 잠깐만 씻는 게 요령이지요. 이제 냄비를 올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두른 뒤 황태와 물을 함께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 이때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국물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황태를 충분히 볶아낸 후 준비해둔 멸치 다시마 육수를 붓습니다. 팔팔 끓어오르면 위에 뜨는 거품을 걷어내 주어야 국물이 한결 맑고 개운해집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 향을 살리고 국간장으로 감칠맛을 더합니다.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추면 됩니다. 국물이 보얗게 우러나올 때 달걀을 풀어 넣어 부드럽게 익혀주고 마지막에 송송 썬 대파를 넣으면 향긋함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끓여낸 황태국은 속을 따뜻하게 풀어주고 단백질과 무기질까지 가득 담아낸 진국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는 물론 기운 없을 때 한 그릇이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힘을 얻습니다. 황태는 국으로만 좋은 게 아닙니다. 고추장에 무쳐내면 또 다른 별미가 되지요. 잘게 찢은 황태채를 그릇에 담고 고추장에 달콤한 꿀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 부드럽게 섞어줍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 통깨 솔솔 뿌려주면 고소함이 살아나고 다진 마늘을 살짝 곁들이면 풍미가 깊어집니다. 새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식초 한 숟가락만 더해도 입맛이 확 살아납니다. 이렇게 무쳐낸 황태채는 밥반찬으로도 훌륭하고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씹을수록 단백질이 든든하게 채워지고 매콤달콤한 양념이 입안을 즐겁게 해주지요.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는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챙길 수 있는 영양만점 간식이 됩니다. 황태는 어디에 넣어도 맛을 배반하지 않는 똑똑한 식재료, 오늘은 국뿐만 아니라 무침으로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밥상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황태국 한 그릇, 내일은 황태채 무침, 주말엔 구워서 가족과 함께 나눠 드셔보세요. 그 한 숟가락, 그 한 젓가락이 쌓여 여러분의 내일을 더 튼튼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건새우입니다. 건새우는 그야말로 단백질 폭탄입니다. 이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진 식품인데 그 힘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물기가 빠져 단단해진 만큼 단백질이 가득 차 있어서 100g만 먹어도 무려 60g 안팎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니 작은 몸집에 어마어마한 영양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철분,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도 풍부해 근육과 뼈, 그리고 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래서 건새우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몇 배로 빛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건새우를 제대로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친숙한 볶음 반찬입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아주 살짝 두르고 다진 마늘과 매운 고추를 함께 넣어 볶아보세요. 금세 고소하고 짭짤한 향이 퍼지며 입맛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올리고당이나 꿀을 조금만 곁들이면 달짝지근한 감칠맛이 더해져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어른들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워내게 되는 아주 든든한 반찬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물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멸치 대신 건새우를 넣어 끓이면 국물이 훨씬 시원해집니다. 된장찌개에 한 줌 넣어 끓여보세요. 짭짤하면서도 깊은 맛이 우러나와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미역국에 넣으면 바다의 향이 더욱 살아나고 김치찌개에도 잘 어울려 국물이 개운해집니다. 평범한 찌개가 건새우 한 줌 덕분에 깊고 진한 국물 요리로 변하는 것이지요. 작은 새우지만 국물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비밀병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김치와 함께입니다. 옛 어머니들이 김치를 담글 때 건새우를 함께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새우의 감칠맛이 배어나와 김치 맛이 훨씬 깊어지고 시원해집니다. 배추김치에도 좋고 깍두기나 총각김치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건새우가 들어간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풍미가 살아나서 밥상 위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분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른 팬에 건새우를 바삭하게 볶아 수분을 날린 뒤 믹서기에 곱게 갈아두세요. 이렇게 만든 새우가루는 나물무침이나 볶음 요리에 감칠맛을 더하는 천연 조미료가 됩니다. 화학 조미료 없이도 음식이 깊은 맛을 내니 건강에도 좋고 특히 소금 사용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합니다. 조금만 뿌려도 맛이 확 살아나고 단백질과 무기질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비밀 재료가 되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간식처럼 즐기는 것입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마른 건새우를 그대로 살짝 볶으면 바삭한 스낵처럼 변합니다. 그냥 집어 먹어도 고소하고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볶으면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맥주 안주로 내놔도 좋고 아이들의 영양 간식으로 주어도 든든합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퍼지고 단백질이 몸속으로 채워지니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새우는 작지만 활용도가 참 넓습니다. 반찬으로, 국물로, 김치로, 분말로, 간식으로 다양하게 변신하며 우리 식탁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게다가 요리하는 과정도 복잡하지 않고 냉장고에 오래 두고 조금씩 꺼내 쓸 수 있으니 손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뼈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면 노후는 훨씬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새우 한 줌은 단순히 밥상을 채우는 재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단백질 보물입니다. 작은 새우지만 여러분의 내일을 당당하게 세워줄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식탁에는 밥 한 그릇 옆에 고소한 건새우 볶음을 올려보시고 내일 아침엔 김치 속에 배어든 건새우의 맛을 즐겨보시고 주말에는 새우가루를 살짝 뿌린 나물무침으로
색다른 풍미를 더해 보십시오. 그 한 숟가락, 그 한 젓가락이 여러분의 몸에 힘을 주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